8강 아로마 화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로마 화학을 우리가 꼭 배워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알아두시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3강에서 아로마 트리를 배웠을 때 그 추출 부위별로 효능 효과가 다르고 그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머릿속으로 넣어두니까 굉장히 편했잖아요. 화학도 그렇습니다. 화학도 많지는 않아요. 아로마 화학은 한 7, 8가지 성분인데 그것만 효능 효과를 체계적으로 탁탁 정리를 해두면 에센셜 오일을 만날 때 훨씬 더 체계적으로 분석이 가능하고 효능 효과가 어떤 것인지를 쉽게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아로마 화학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에센셜 오일은 눈으로 보기에는 액체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화학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유기화합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 성분의 대표적인 것들 몇몇 가지는 반드시 알아두시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강의 아로마트리, 8강의 아로마 화학, 참 중요한 파트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오늘 이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고 이제 서양에서는 굉장히 쪼개는 그런 분석학문이 발달을 했죠. 그런 분석학문이 발달을 하면서 이 에센셜 오일에 있어서도 가장 작은 단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로마의 오일, 이 에센셜 오일의 가장 기본 단위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 기본 단위가 저 위쪽에 이소프렌이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이소프렌 구조로 되어 있더라 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먼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빨간 펜의 움직임과 제 말의 그 언밸런스가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PPT로 녹음을 끝내고 나서 보니까 목소리가 입혀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별도로 PPT를 보면서 다시 한번 녹음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제 목소리하고 빨간 펜의 움직임이 서로 어긋날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강의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그 점은 좀 양해를 해주세요. 자, 아로마 화학의 가장 기본 단위는 이소프렌이다. 이소프렌은 C 5개, H 8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C가 뭐죠? 생명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탄소, 그리고 H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수소입니다. 그래서 탄소 5개, 수소 8개로 이루어져 있는 게 이소프렌인데요. 이소프렌 하나만 가지고는 어떤 화학 성분적인 속성을 띠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소프렌과 이소프렌 2개가 묶여진 것이 모노테르펜이에요. 지금 노란 펜 그어졌죠? 모노테르펜. 그럼 세스키테르펜은 뭐냐? 이소프렌, 이소프렌, 이소프렌 이렇게 3개. 이소프렌이 4개가 있는 건 디테르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노테르펜, 세스키테르펜, 디테르펜은 탄소와 수소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탄화수소 화합물이라는 거예요. 심플하죠? 탄소하고 수소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소프렌이 2개가 모노테르펜, 3개가 세스키테르펜, 4개가 디테르펜. 이게 탄화수소 화합물이고 그 옆쪽에 빨간 이 그룹은 뭐냐? 테르페노이드라고 하는 것인데요. 탄소, 수소에다가 산소와 기타 성분이 작용기로 작용한 것을 탄화수소 유도체 또는 테르페노이드 계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센셜 오일은요, 크게 보면 탄화수소 화합물 그룹이 있고 테르페노이드 계열의 화합물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쉽죠? 뭐든지 이렇게 접근을 할 때 먼저 크게 쪼개놓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시면 훨씬 더 파악이 빨라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은 크게 탄화수소 화합물이 있고 테르페노이드 계열의 화합물이 있다. 탄화수소 계열은 모노테르펜, 세스키테르펜 이거 2가지를 알아볼 거고요. 테르페노이드 계열은 알코올, 페놀, 그 다음에 에테르, 알데하이드, 케톤, 에스테르, 옥사이드 이 정도만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테르하고 락톤 쿠마린은요, 독성 성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따로 언급은 하지 않을게요. 물론 이러한 성분이 들어가 있는 에센셜 오일도 사용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대중적으로 보편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그런 에센셜 오일은 굉장히 순하고
독성 성분도 조금 낮은 그런 에센셜 오일을 두루두루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에테로락톤 쿠마린은 따로 언급하지 않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센셜 오일의 그 화학 성분의 구조, 탄화수소와 그리고 테르페노이드 또는 탄화수소 유도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 탄화수소 가족에는 모노테르펜과 세스키테르펜이 있고, 테르페노이드 계열의 가족으로는 알코올, 페놀, 알데하이드, 케톤, 에스테르 옥사이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8가지의 화학 성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노테르펜 볼게요. 모노테르펜은 에센셜 오일의 대표 성분이죠. 왜냐하면 가장 작은 단위인 이소프렌이 2개가 붙은 게 모노테르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휘발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무게는 참 가볍겠죠. 그래서 에센셜 오일을 추출할 때 우리가 보통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을 하게 되는데, 무게가 가볍고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에센셜 오일에서 추출이 되는 것이 모노테르펜이에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에센셜 오일들에서 이 모노테르펜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시트러스 계열의 오일들의 모노테르펜이 거의 70-80%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침엽수 계열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침엽수 계열이라고 하면 파인, 주니퍼 베리, 이런 것들이 침엽수 계열이에요. 파인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나무고요. 주니퍼 베리는 이제 측백나무 열매에서 추출을 했기 때문에 침엽수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트러스 계열, 침엽수 계열, 여기에 모노테르펜 성분이 특히나 더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색깔이 비교적 투명합니다. 점도가 약하고, 그래서 이 모노테르펜이 많이 들어가는 에센셜 오일을 기울여서 떨어뜨리면 거의 물처럼 두둑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만큼 점도가 굉장히 약하고, 그리고 휘발성이 강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노테르펜 성분이 들어가 있는 에센셜 오일은요, 반드시 사용하고 나면 뚜껑을 바로바로 닫아 두셔야만 그 휘발성으로부터 에센셜 오일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탑노트입니다. 휘발성이 강하니까요. 자, 모노테르펜이 들어가 있는 에센셜 오일들의 효능 효과는 뭐가 있느냐? 머리를 맑게 합니다. 파인, 소나무 밭에 가보세요. 굉장히 머리가 맑아지죠? 네, 모노테르펜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바이러스 항균 작용이 강합니다. 우리가 에센셜 오일을 얘기할 때 거의 대부분의 에센셜 오일은 다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이 뛰어납니다 라고 얘기를 제가 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에서 밝혀지죠. 대부분의 에센셜 오일에는 모노테르펜이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항균, 항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효능 효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효능 효과 볼게요. 모노테르펜은 머리를 맑게 한다, 집중력이 좋아진다,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이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오일로는 시트러스, 레몬 오렌지, 자몽, 만다린, 이런 시트러스 계열의 오일들의 모노테르펜이 많이 있고, 침엽수 계열인 파인, 주니퍼 베리, 이런 에센셜 오일에도 모노테르펜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내가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빨간 줄을 그은 대표 성분들 있죠? 모노테르펜의 대표 성분들,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리모넨, 피넨, 캄펜, 미르센, 예, 모노테르펜의 대표 성분들인데 뒤에 보시면 ENE로 끝나요. 예, 모노테르펜이니까 뒤에 ENE로 끝난다 라고 하면 얘네들은 모노테르펜 대표 성분이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리모넨과 피넨은 반드시 알아두시는 것이 좋아요. 리모넨 성분은 시트러스 계열에 많이 들어가 있는 모노테르펜의 성분이고요. 피넨은 침엽수 계열에 많이 들어가 있는 모노테르펜의 대표 성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트러스 계열의 리모넨은요, 거의 70-80%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자, 이번에는 세스키테르펜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이소프렌 단위가 붙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소프렌이 뭐죠? C가 5개, H가
8개 이렇게 되어 있는 에센셜 오일의 가장 최소 단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런데 이 이소프렌이 3개가 붙었기 때문에 무겁겠죠. 그래서 모노테르펜처럼 대부분의 에센셜 오일에서 발견되어지는 건 아니고 굉장히 적은 양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 게 세스키테르펜 성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가 15개라고 했는데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이소프렌 단위가 분자식이 C 5개, H 8개라고 했죠. 요 이소프렌이 3개로 묶여진 것이 세스키테르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는 5 곱하기 3이겠죠. 그래서 15개의 탄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 간혹 시험을 조금 어렵게 내는 곳에서는 이렇게 탄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5개의 탄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한번 짚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세스키테르펜도 크게 보면 탄화수소 계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노테르펜과 세스키테르펜은 가족입니다. 탄화수소 계열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두 번째 줄에 보면 EN2로 끝납니다. 대표 성분을 볼게요. 카마줄렌, 카리오필렌, EN2로 끝나죠? 자, 그러면 모노테르펜도 EN2로 끝나고 세스키테르펜도 EN2로 끝나니까 도대체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팁입니다. 약간 단어가 길다? 그러면 세스키테르펜에 넣습니다. 보세요. 카마줄렌, 카리오필렌, 이게 피넨, 리모넨보다 단어가 길죠. 그래서 똑같이 EN으로 끝나지만 단어가 긴 것은 세스키테르펜 대표 성분이다. 그리고 리모넨과 피넨은 모노테르펜의 대표 성분이다. 이렇게 저희가 구분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그런 팁이냐? 나는 그냥 외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외우세요. 세스키테르펜의 대표 성분 많지 않죠? 카마줄렌과 카리오필렌, 그리고 모노테르펜의 대표 성분 리모넨, 피넨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효능 효과를 보시면 항염, 항알러지, 트러블 진정, 진통, 진경 작용이 있다라고 했어요. 대표적으로 세스키테르펜은요, 항염 작용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항알러지 작용도 있고 트러블 진정 효과가 뛰어나요. 점원 카모마일, 우리가 왜 아토피에 너무 좋은 게 점원 카모마일이죠. 항염, 항알러지 성분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베티버, 코파이바, 진저, 클로브버드 이렇게 약간 묵직한 그런 부분에서 추출하는 오일 중에는 세스키테르펜 성분들이 함유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스키테르펜이 많이 들어가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오일은 점원 카모마일입니다. 그리고 점원 카모마일은 항염, 항알러지, 항아토피에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알코올입니다. 알코올. 우리가 이제 테르페노이드 계열에서의 대표 성분 알코올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테르페노이드 계열에서 총 8가지 중에서 우리는 6가지를 알아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테르페노이드 계열은 탄화수소 화합물에 작용기가 붙은 것이 테르페노이드 계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테르페노이드 계열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탄화수소 유도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두 가지가 모두 같은 얘기입니다. 탄화수소 화합물과 구별을 해서 테르페노이드 계열 또는 탄화수소 유도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알코올은 모노테르펜이나 세스키테르펜 요 탄화수소 화합물에 OH 수산화기가 붙어서 작용하는 것을 알코올이라고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코올 성분은요 굉장히 부드럽고 안전한 성분이에요. 굉장히 많은 그런 성분들 중에서 유독 안전하고 부드러운 성분이 알코올 성분 그리고 뒤에 가서 배울 에스테르 성분 이 두 가지 성분이 부드럽고 안전한 그런 성분인데요. 알코올은 그 효능 효과를 보자면 먼저 항염이겠죠. 그리고 항균 작용이 뛰어납니다. 소독 효과가 뛰어나죠. 항균, 항염뿐만이 아니고 진통, 항경련, 혈액순환 원활, 면역 강화 기능이 있는 것이 알코올 성분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에센셜 오일을 주기적으로 자주 몸에 발라주게 되면요, 굉장히 혈액순환 원활에도 좋고 또 면역력이 높아지는 그런 효능 효과가 있어요. 그러고 거기에다가 안전한 그런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약자나 어린이들까지 두루두루 활용해 볼 수 있는 화학성분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성분, 대표적인 오일 두 가지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그럼 알코올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오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롤리, 로즈, 제라늄, 꽃 오일들이죠. 꽃 오일들은요, 알코올과 에스테로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꽃 오일들은 많이들 다양한 연령층에서 사용하기도 하고 안전하다, 그리고 향기가 좋다, 이런 장점이 있어서 꽃 오일들을 선호하는 그런 분들이 많죠. 그 외에도 티트리, 페퍼민트, 샌다루드, 이런 것들이 알코올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오일입니다. 물론 지금 언급한 오일들은 알코올 성분만 들어가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굉장히 다양한 그런 화학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알코올 성분이 대표 성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오일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고요. 우리가 왜 항균 항염 오일로 티트리를 많이 언급하잖아요. 티트리에 테르피네폴이라고 하는 그런 알코올 성분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상비약처럼 이 티트리를 두고 아이들이 넘어져서 상처가 났다, 그럴 때 그것을 소독해주는 그런 소독약으로 쓰는 게 이 티트리잖아요. 그만큼 이 알코올은 항균 항염 작용이 뛰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성분도 한번 볼게요. 리나롤, 제라니올, 테르피네폴, 멘톨, 산타롤, 모두 뒤에 올자로 끝나죠. 이렇게 올로 끝나면 이 아이들은 알코올 성분들이구나 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나롤은 네롤리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라니올은 로즈와 제라늄에 많이 들어가 있는 알코올 성분이고요. 티트리에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은 테르피네폴, 그리고 페퍼민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멘톨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페퍼민트는 그렇게 순한 오일은 아니지만 이 페퍼민트가 순한 오일이 아닌 이유는 멘톨 성분 외에도 케톤 성분이 멘톤이라고 하는 성분 때문에 페퍼민트는 그렇게 순한 오일로는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참고를 해 두시고요. 샌다루드는 산타롤이라고 하는 알코올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 그런 오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알데하이드예요. 알데하이드는요, 향을 맡으면 과일 향이 납니다. 과일 중에서도 레몬 향이 느껴져요. 뚜껑을 딱 열면 레몬인가? 이렇게 구분이 될 정도로 신선한 레몬 향이 향기 성분의 특징입니다. 오일을 보면 레몬그라스, 레몬 유칼립투스, 레몬밤, 여기 앞에 레몬자가 붙었죠. 이것도 알데하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는 에센셜 오일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레몬그라스, 레몬 유칼립투스, 레몬밤 이런 이름들이 붙여졌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레몬이랑 어떤 공통적인 속성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레몬하고는 엄연히 다른 그런 에센셜 오일입니다. 단지 뚜껑을 열어서 향기를 맡았을 때 살짝 레몬 향을 풍기기 때문에 레몬자를 붙였다 라고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게 레몬인가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알데하이드 성분의 효능 효과는 항균, 방충, 염증 완화, 항바이러스, 중추신경계 진정에 도움을 줘요. 그런데 레몬그라스, 레몬 유칼립투스는 보통 방충, 염증 완화, 항균 이런 데에 많이 활용하는 에센셜 오일이고요. 멜리사, 레몬밤으로 불리워지는 멜리사는 중추신경계 진정에 도움을 받으실 때 많이 사용하는 에센셜 오일입니다. 왜냐면요, 레몬그라스하고 레몬 유칼립투스는 가격대가 저렴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벌레를 쫓는다든지 항균, 항바이러스에 발향을 한다든지 할 때는 레몬그라스하고 레몬 유칼립투스를 쓰시면 되고요. 내가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요. 중추신경계를 진정시키고 싶다. 그럴 때는
비싼 오일인 멜리사를 가슴에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알데하이드는요, 주의점이 있어요. 소량만 사용하셔야 돼요. 과량,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되면 피부에 자극이 올라옵니다. 두통이 유발될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뭣도 모르고 레몬그라스를 피부 어깨에다가 듬뿍 발랐다가 피부 발진이 생겨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알데하이드 성분은요, 굉장히 피부에 자극을 주는 성분이에요. 따끔따끔거리고 심한 경우는 빨긋빨긋하게 올라옵니다. 절대 많이 쓰시면 안 돼요. 소량 사용을 하셔야 효능이 더 좋고요. 그리고 이 알데하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는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캐리어 오일에 희석해서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안압이 높으신 분들, 평소에 안압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자극적인 그런 오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 성분을 보시면 제라니알, 시트로네랄 구분하실 수가 있겠죠? 알로 끝납니다. 알로 끝나는 것들은 알데하이드 성분이다. 올로 끝나는 것들은 알코올이다. 테르펜, EN으로 끝나는 건 테르펜이다. 구분을 하시기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알데하이드 살펴보았고요. 이번에 이제 화학 성분은 케톤입니다. 케톤은 좀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화학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독성이 있는 것도 있고요. 또 독성이 낮고 유익한 성분도 있는 게 케톤이에요. 그래서 케톤은 독성이 없고 유익한 성분의 케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울혈 완화에 뛰어난 효능 효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점액질이 끈적끈적하게 생겼다거나 우열이 생겼다거나 그런 것들을 풀어주는 효능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 치료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화학 성분이기도 하죠. 아무래도 케톤은 그렇다고 해도 독성 성분이 있는 그런 에센셜 오일의 화학 성분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뇌전증 환자는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량 사용하시면 당연히 안 되겠고요. 특히 임산부는 절대적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신경 독성이나 발작, 유산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과량 사용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사용하실 때는 아로마 전문가를 통해서 알아보시고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알코올 성분은 에스테르 성분 같은 경우는 어린이나 노약자 다 괜찮지만 이런 케톤 성분은 아무래도 주의를 해보자. 특히 케톤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오일을 우리가 펜넬을 꽂고 있는데요. 이 펜넬을 사용하실 때에도 펜넬이 이 출산하실 때 그 모유 분비에 굉장히 좋은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좋은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펜넬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에센셜 오일 중에 하나인데 이런 펜넬 이용하실 때에도 조금 주의를 하셔서 이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대표 성분으로는 펜촌, 이탈리돈, 제스몬, 그리고 캠퍼, 피노캄폰, 플레곤, 튜존 이렇게 전부 온으로 끝나죠. 캠퍼는 예외네요. 뒤에 온으로 끝나면 케톤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뒤쪽에 지금 노랗게 줄을 치고 있는 피노캄폰, 플레곤, 투존 이런 것은 독성이 있는 케톤 성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로마 테라피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아로마 테라피를 잘 아시는 그런 분들 외에는 피노캄폰, 플레곤, 튜존은 독성 성분의 에센셜 오일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쪽에 펜촌, 이탈리돈, 자스몬, 캠퍼 이런 성분들은 굉장히 유익하게 많이 활용되고 있는 케톤 성분입니다. 펜넬, 헬리크리썸, 자스민, 로즈, 캠퍼에 요 유익한 케톤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펜넬에는 펜촌, 헬리크리썸은 이탈리돈, 제스몬은 자스민, 그리고 로즈나 캠퍼는 캠퍼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 외에 세이지나 페니로얄은 독성 성분인 이런 케톤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많이 활용되지 않는 그런 오일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아주 안 쓰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독성 성분이 있는 에센셜 오일이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케톤의 효능 효과, 점액질 용해, 울혈 완화, 상처 치료에 좋은 효능 효과가 있다. 그리고 펜넬, 헬리크리썸, 자스민,
로즈, 캠퍼 이런 것들은 케톤 성분 중에서도 유익한 그런 케톤 성분이 들어가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에스테르 성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테르는 향수 업계나 화장품 업계에서 참으로 좋아하는 화학 성분 중에 하나가 에스테르 성분이죠. 그 이유는 뭐 간단하죠. 순하고요. 향이 좋아요. 그래서 화장품 업계나 또 향수 업계에서 주로 활용하는 그런 화학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뚜껑을 열면 꽃향, 숙성된 과일 향이 나는 게 이 에스테르 화학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테르 성분은요, 독성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피부 자국도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층이 다양하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호르몬 조절 효과가 뛰어나요. 호르몬 조절이 원활하게 되면 감정 조절에도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테르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꽃 오일들은 피부에도 좋고 호르몬 조절에도 좋고 감정 조절에 탁월한 성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성분들이 많이 찾는 그런 화학 성분 중에 하나가 에스테르 성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에스테르는 알코올과 산이 반응해서 발생한 화합물이고요. YLATE로 끝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대표적인 성분명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벤질 아세테이트, 리나릴 아세테이트, 이소부틸 아세테이트 이렇게 해서 YLATE로 끝난다라고 하면 에스테르 성분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스테르 성분은 대부분 안전하고 부드러운 그런 효과를 갖고 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에스테르 성분은요, 진정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뭔가 근육에 경련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가라앉히는 역할, 그리고 뭔가 흥분했을 때 흥분을 가라앉히는 역할, 이런 진정작용이 뛰어나고요. 살균, 항진균 작용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피부에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에스테르 성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언급을 했지만 호르몬 조절 작용과 감정 조절 작용이 뛰어난 효능 효과를 갖고 있는 성분이 에스테르 성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대표 오일에는 주로 꽃 오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롤리, 자스민, 로먼 캐모마일, 클라리세이지, 라벤더, 로즈 전부 다 꽃 오일들입니다. 꽃 오일들은 에스테르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노란 펜으로 그은 버가못은 꽃 오일은 아닙니다. 버가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시트러스 계열이에요. 시트러스 계열인데 특이하게 에스테르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리모넨 성분이 대부분 함유가 되어 있는 게 시트러스 계열이라고 이미 배웠는데 버가못은 예외예요. 그래서 버가못을 우리가 시트러스 계열의 이단하다, 시트러스 계열의 서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버가못 같은 경우는 에스테르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향수업계 탑노트로 버가못을 많이 이용하고요. 또 가슴에 우울증이나 가슴이 벌렁거릴 때 버가못과 로즈를 많이 쓴 이유는 버가못의 향도 향이지만 에스테르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버가못을 그런 감정적인 어떤 우울증에 많이 활용하는 에센셜 오일로 쓰는 이유가 이런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주의를 요해야 되는 페놀입니다. 페놀은 오늘 배운 8가지 화학 성분 중에서 가장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뜨거워요. 그리고 장기간 사용하면 안 되는 오일이 페놀입니다. 자, 페놀은 방향족 벤젠고리에 OH가 붙었다라고 했는데요. 이 방향족 벤젠고리의 그림이 지금 빨간 펜으로 그려졌습니다. 이렇게 둥근 고리 형태의 OH기가 붙었어요. 알코올의 한 종류라고 했는데 알코올은 탄소수소 화합물, 탄화수소 화합물에 OH가 붙은 거잖아요. 페놀은 방향족 벤젠고리에 OH가 붙었어요. 그리고 이 방향족 벤젠고리는 말 그대로 특이한 향을 갖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페놀을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향을 맡으면 굉장히 특이한 양냄새가 납니다. 그게 이제 페놀이고요. 페놀은 효능 효과가 강력해요. 자, 볼게요. 가장 강력한 방부 효과가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살균제로 써요. 항생제로 씁니다. 그리고
면역계 지원을 아주 탁월하게 하는 게 페놀 성분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오일의 속성이 뜨거워요. 뜨겁기 때문에 우리 혈압도 올려주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제 면역계가 좋아지는 거겠죠. 거기에다가 손발이 차다든지 그리고 근육이 몸이 차서 뻣뻣하다든지 그런 몸에 지속적으로 발라주게 되면 굉장히 부드럽게 개선을 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 게 페놀입니다. 그런데 바르면 이 원액을 바르잖아요. 피부 자극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피부가 굉장히 뜨겁고 또 심지어는 착색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페놀 원액은 원액만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량 사용하게 되면 간독성, 신경독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되는 두 가지 사항이에요. 피부의 자극이 굉장히 강하다. 과량 사용하게 되면 간독성과 신경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적용을 할 때는 반드시 에센셜 오일과 캐리어 오일을 희석해서 발라줘야 되고 소량을 사용해야 되고 또 휴지기를 두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일주일을 사용했다? 그러면 일주일에 휴지기를 두고 또 사용을 하시고 그런 휴지기를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유의점이 있는 게 페놀입니다. 대표 오일을 보시면 타임, 오레가노, 클로브, 시나몬 이렇게 있습니다. 외워두시는 것이 좋겠죠? 네, 타임, 오레가노, 클로브, 시나몬. 그리고 대표 성분은 티몰, 카바크롤, 유게놀. 티몰은 타임에 많이 들어가 있는 대표 성분이고요. 그리고 오레가노에는 카바크롤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클로브에는 유게놀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뒤에 올로 끝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알코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알코올은 굉장히 순한 거고 페놀은 굉장히 독한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티몰, 카바크롤, 유게놀 요거는 뒤에 올로 끝난다고 해서 알코올이 아니고 페놀이다 라고 하는 것 유의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외워두세요 아예. 티몰, 카바크롤, 유게놀, 페놀 성분이고 대표적인 오일들로는 타임, 오레가노, 클로브, 시나몬. 특히나 오레가노하고 클로브 같은 경우는 원액으로 피부에 바르시면 안 됩니다. 거의 마취 성분, 거의 마비 효과를 느낄 정도로 강한 그런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희석해서 사용하실 필요가 있는 에센셜 오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타임, 오레가노, 클로브, 시나몬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페놀은 효능 효과, 항생제다. 그리고 살균 효과 뛰어나다. 면역계 강화에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뜨거운 오일이다 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옥사이드입니다. 옥사이드는 굉장히 간단해요. 옥사이드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때 옥사이드는 18시네올이 대표적인 성분이다. 그리고 유칼립투스가 대표적인 오일이다. 그리고 거담작용을 한다. 이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돼요. 대표 성분 18시네올과 유칼립톨이라고도 하는데 18시네올 성분이 대부분이고요. 유칼립투스에 18시네올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외에도 유칼립투스가 없다. 그러면 니아올리, 티트리, 또 로즈마리 중에서 시네올 타입의 로즈마리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주면 18시네올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담 작용에 좋고 특히 기관지 쪽에 질환이 있다. 호흡기 쪽에 질환이 있다라고 할 때 이런 에센셜 오일을 이용해 주게 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18시네올 성분 때문에 그렇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는 화학 성분이 옥사이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신적인 자극과 활기를 주는 그런 성분이 옥사이드 성분이고요. 자, 이번에 제가 넣은 요 도표는 슈나우벨트가 이렇게 도식화시킨 그런 도표예요. 요거를 넣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넣어 보았는데 자세하게 알아두신다라기보다는요. 이렇게 지금 사분면으로 가로, 세로 이렇게 빨간 줄로 그어 놓았잖아요. 가로 먼저 볼게요. 가로로 보면 아래쪽에 친전자성으로 되어 있는데 친전자성으로 놓여져 있는 모노테르펜이나 알코올 계열의 오일들은 우리에게 활력을 주는 오일들입니다.
활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면역계에도 도움을 주겠죠. 그리고 가로에서 위쪽에 있는 에스테르 계열, 알데하이드 계열의 오일들은 진정작용에 뛰어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또 경련이 일어났을 때 편안하게 우리를 진정시키는 진정작용이 뛰어나다라고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로 쪽으로 보면 오른쪽과 왼쪽이 있어요. 오른쪽의 친유성은 기름 쪽,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일과 더 친한 그런 성분의 오일들이고, 왼쪽에 있는 오일들은 물과 더 친한 오일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친수성의 오일들에 우리가 알코올이나 또는 케톤이나 알데하이드는 친수성 오일이기 때문에 거담 작용이 뛰어난 거예요. 뭔가 우려리 됐거나 뭉쳐있는 것들을 용해시키는 그런 작용이 뛰어나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8가지의 화학 성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좀 어려우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화학 파트는 한 서너 번 정도 반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탄화수소 화합물에 테르펜이 있었고, 테르페노이드 계열의 알코올, 알데하이드, 케톤, 에스테르, 페놀, 옥사이드, 이렇게 6개를 살펴보았어요. 이 중에 알코올과 에스테르 성분은 굉장히 순하고 부드러운 성분이고, 페놀과 케톤 성분은 주의를 요하는 그런 성분들이고, 알데하이드는 피부 자극이 뛰어난 그런 성분이고, 옥사이드는 1,8시놀 성분이 많아서 호흡기 질환에 좋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게요. 감사합니다.